우리가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한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커피숍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컬렉션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라우팅 함수가 add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콜백 함수로 그 결과가 전달이 될 테니까 콜백 함수에서 결과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if error라고 해서요. 에러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응답으로 res.writehead라고 해서 헤더를 먼저 넣어주고요. 200에 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자, text slash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를 utf8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해서 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h2라고 하고 자, 커피숍 추가 중 에러 발생.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응답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에러 메시지 같은 것도 전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요것만 넣고 res.end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리턴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때는 if라고 해서요. result라고 하는 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커피숍 추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res.writehead, writeend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자, 커피숍 추가 성공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result가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 커피숍 추가 실패 뭐 이렇게 자,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우팅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럼 라우팅 함수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config.js 파일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줍니다. 자, routing4라고 하는 게 있고 이 routing4라고 하는 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뒤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앞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 콤마를 하고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파일의 이름은 자, 커피숍이 되겠죠. 라우팅 함수가 들어가 있는 모듈 파일이 커피숍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어디를 요청할까? 슬래시 프로세스에 자, add coffeeshop으로 해줄까요? 자, add coffeeshop 이렇게 그냥 쭉 써줍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이 모듈 파일 안에 add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해놨죠. 자, 그거를 자, 이 요청 패스로 들어왔을 때 그걸 실행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타입은 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라우팅 함수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웹서버를 실행을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 웹서버 쪽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ddcoffeeshop.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요청을 보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쭉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addcoffeeshop.html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웹페이지죠. 그래서 바디 안에 보면 자, 커피숍 추가라고 해서 그냥 설명글을 쭉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벅스 삼성역점, 삼성교점, 삼성역 사거리점 이렇게 해서 주소,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위도, 경도 좌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이 정보를 검색을 해서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넣어놓고요. 밑에 보면 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름에 미리 샘플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longitude, latitude 이렇게 놨고요.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요청하는 거는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에디 커피숍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등록한 이 라우팅 함수 쪽으로 요청이 들어가겠죠. 요청이 들어가면서 자, 이 정보들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이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지? 우리가 만약에 삼성역점이 아니라 다른 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 여러분이 mygeoposition.com 같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자, 지도 위에 자, 서울특별시까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지도 위에 특정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 좌표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우리 했던 거 저기 삼성역 쪽으로 한번 가보죠. 삼성역 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자, 여기 자, 삼성 설릉 뭐 이렇게 되겠죠. 확대를 더 해볼게요. 삼성역이 있고 자, 이쪽 삼성역 주변에 위치 좌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 좌표 이렇게 확인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셔야 되겠죠. 입력상자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게 나오죠. 이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또 찾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여러분이 네이버 사이트에 지도 검색 또는 다음 사이트에 지도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에 삼성역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삼성역 주변에 스타벅스를 검색을 하면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아까 mygeoposition.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던 위치와 매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에 여기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게 나오죠.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서 추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 중에 빼먹었던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coffeeshop.js라고 하는 이 라우팅 모듈의 가장 마지막에서 module.export.add는 add라고 해서 이 add 함수를 module.export에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스키마 우리가 만들었을 때도 여기 안에 create 스키마 안에서 이 커피숍 스키마라고 하는 객체를 mongoose 스키마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리턴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요 코드도 빼먹지 말고 넣어줘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고 따라 하셨으면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여기 파람스를 여기서 만들어서 전달을 했죠. 우리 라우팅 함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데서 전달을 받을 때 이미 파라미터가 객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new database.coffeeshop 모델이라고 할 때 중괄호 만들지 말고요. 그냥 파람스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세 군데 지금 수정을 한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서버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자, 이렇게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요거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죠. 요걸 뭐 여기 있는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 이렇게 누르면 자, 전송이라고 누르면 그러면 자, 추가가 성공했음 이렇게 결과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add coffeeshop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ist coffeeshop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st coffeeshop이라고 하는 거 자,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하면 자, 그 리스트 페이지가 자,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버튼을 누르면 자, 서버 쪽에다가 리스트를 요청을 하는 자, 그런 클라이언트 웹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커피숍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 우리 add 커피숍 말고요. 자, add라고 하는 함수 말고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하고 라우팅 함수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커피숍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우리가 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add coffeeshop 했으니까요. 이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coffeeshop.js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 안에서 var lis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든다. 자, req res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자, 잊어먹고 안 할 수 있으니까요. module.export.list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함수를 할당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서 전송을 하겠죠. 자, console.log라고 하고 자, 리스트 함수 호출됨이라고 로그를 하나 찍고요. 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하면 되겠죠. var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req.app.
get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요. 데이터베이스.coffeeshop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find all을 하면 이미 우리가 스태틱으로 등록한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를 자 조회를 할 겁니다. results로 받아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자 results에 들어가 있겠죠. 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만약에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이게 에러인 경우에 에러 응답을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커피숍 리스트 중 에러 발생 이렇게 하거나 조회 중 에러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정상적인 응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정상적인 응답은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보내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라고 해서 results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숍 리스트를 이제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 줄을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커피숍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end로 해서 전송하기 전에 자, 포문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res.write라고 하고 자, div 태그와 ul 태그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 포문으로 자, 클라이언트 쪽 전송할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var i는 0이고 i라고 하는 게 results.length가 되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write를 해주시면 되겠죠. write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var current name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results의 i번째에 밑줄 긋고 doc.name이 될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여러 개를 쭉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current name이 아니라 current address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addres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urrent tel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번호가 되겠죠. tel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current longitude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다게 뭐예요? geometry 안에 들어가 있죠. geometry라고 하는 속성 안에 자, coordinates가 되겠죠. coordinates라고 하는 거에 0번째가 longitu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latitude라고 하는 게 자, 두 번째니까요.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current 자, latitude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거를 res.write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li를 하면 되겠죠? li라고 하고요. 자, 샵 붙이고 플러스 i번째 데이터다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current name 그 다음에 current address 그 다음에 current tel 그 다음에 current latitude 그 다음에 current longitude가 되겠죠. 자, longitude와 latitude를 이렇게 서로 바꾸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current longitude와 current latitude라고 해서 longitude를 항상 먼저 자, 기록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자, res.write라고 해서 자, ul 태그 그 다음에 자, div 태그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else라고 하는 거에 에러 메시지를 또 보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넣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리스트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아, 우리가 자, 요거 등록을 안 했나요? 자, 라우팅 함수를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등록을 더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콤마를 하고요. 커피숍에 add 커피숍이 아니라 자, 리스트 커피숍이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를 리스트로 해서 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하고 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커피숍 리스트라고 하는 데서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조회가 되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그대로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가를 하면 할수록 이 정보는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커피숍의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이렇게 추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가장 가까운 커피숍이 뭐냐, 그 다음에 일정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를 조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